정말 별일 없는 하루였습니다. 이정순 일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창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을 보며 또 하루는 무사히 시작했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오늘 날짜에 작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생일. 자기 손으로 그어놓은 표시였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생일이란 그저 살아있음에 체크 하나 더하는 날일 뿐이었습니다. 케이크나 꽃다발 같은 건 이미 오래전 일이 됐고 이젠 그저 또 한 살 먹었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미역을 꺼냈습니다. 생일엔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는 건 평생을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늘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박도연은 결혼 후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지현과 함께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지만 그 거리는 생각보다 멀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면서 정수는 핸드폰을 힐끗 봤습니다. 알림은 없었습니다. 아직 아침이니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들도 바쁘고 며느리도 출근 준비로 정신없을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쯤 되면 전화가 오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국이 끓는 동안 정수는 창가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현이가 저렇게 뛰어놀던 때가. 그땐 정순도 저기 있었습니다. 젊었고 바빴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정수는 늙었습니다. 필요했던 사람에서 가끔 챙겨야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기엔 아직 마음 한쪽이 아팠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을 상에 올리고 혼자 앉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누가 해주던 말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간은 딱 맞았습니다. 평생 끓여온 맛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여전히 알림은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곧 오겠지. 정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집중은 안 됐지만 화면은 계속 켜두었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집이 덜 적막했습니다. 3시, 4시, 5시. 시간은 흘러갔고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이제 기대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바쁜가 보다. 깜빡했을 수도 있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잊혔다는 걸. 아니, 어쩌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저녁 무렵이 됐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전화 한 통만 와도 좋지 뭐.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선물도 외식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괜찮았을 텐데. 하지만 그마저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혼자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 박도현과 며느리 서지연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엄마 계셨어요? 도현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얼른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그래 왔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늦었지만 왔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엄마 생일이었지? 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아침에 갑자기 떠올린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수는 그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랬지. 지연은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드시라고요. 봉투는 가벼웠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편의점에서 산 듯한 건강음료 2병이 들어있었습니다. 라벨에는 활력 충전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정수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진심이었습니다. 오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손에 든 봉투의 가벼움이 묘하게 마음까지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앉아라 뭐라도 먹고 갈래? 정순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우리 약속이 있어서요. 인사만 하고 가려고요.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해서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거라.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도현과 지연은 10분도 채 머물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도현이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또 올게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건강음료 2병. 편의점에서 사는데 5분도 안 걸렸을 겁니다. 포장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봉투에 넣은 것뿐이었습니다. 카드 한 장, 편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음료수 하나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인위적으로 단맛이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게 불편했지만 계속 마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아프다기보다는 무언가 확실해졌습니다. 아, 나는 이제 챙겨도 되고 안 챙겨도 되는 사람이구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기억해주면 고맙고 잊혀져도 어쩔 수 없는 사람. 정수는 천천히 음료수 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쁜 저녁 노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아름다움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왔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선물도 가져왔다. 그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은 더 허전했습니다. 오히려 오기 전이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끓여놓은 미역국이 냄비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데워서 한 그릇 더 먹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하면서 정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서운함의 이유는 잊혀진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은 했지만 그게 너무 가볍게 처리됐다는 것. 마치 해야 할 일 목록에서 체크만 하고 넘어간 것 같은 느낌. 그게 더 아팠습니다. 정수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종이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정수는 천천히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오늘 저녁 정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뭘까? 거창한 생일 파티도 아니었습니다. 비싼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관심 한 조각. 10분이 아니라 1시간쯤 함께 있어주는 시간.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바라기 어려운 세상이 된 걸까요? 정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올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정수는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도현이 며칠 전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반찬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정수는 그 말에 기꺼이 준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그게 좋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도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으려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거실과 부엌 사이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환갑이잖아. 이번엔 제대로 해야지. 지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신이 나 있었습니다. 여행도 예약했어. 제주도 5성급 호텔 3박 4일로.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정수는 냉장고 문을 열다 말고 멈췄습니다.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케이크도 맞춤으로 했어. 사진 넣어서 만드는 거 있잖아. 아빠 젊었을 때 사진이랑 지금 사진 같이 넣어서 만들기로 했어. 비용? 신경 안 써 우리 아빠 환갑인데 뭐.
지연의 말투는 다정했습니다. 목소리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뭐든 하고 싶어 하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초대장도 예쁘게 만들었어. 친척들이랑 아빠 친구분들 다 모시려고. 레스토랑 통으로 빌렸거든. 한 10명 정도 올 것 같아. 정수는 천천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반찬통을 넣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순의 마음을 눌렀습니다. 갈등의 이유는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의 아버지가 그런 대접을 받는 게 부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챙겨지고 누군가는 그냥 넘어가는구나. 제주도 여행, 맞춤 케이크, 레스토랑 통대관. 그리고 정순의 생일에 왔던 편의점 건강음료 2병. 그 간극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정순은 조용히 부엌을 나왔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통화 중이었습니다. 정순을 보고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정순도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지연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반찬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통화를 끝낸 지연이 말했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그런 사람일까? 정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 했을까? 누가 나를 위해 특별한 날을 만들어줄까? 그 차이를 처음으로 똑바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것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뒤로 밀려난다는 것. 누군가에겐 여전히 중심이지만 누군가에겐 점점 가장자리가 된다는 것. 집에 도착해서도 정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밝고 신나는 목소리가. 정수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정수는 그날의 일을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무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통화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밝았습니다.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나오는 그런 톤이었습니다. 그래, 괜찮다.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가 저희 아빠 환갑이잖아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빠 환갑 모임에 도연이도 같이 가야 해서요. 가족들이랑 친척들 다 오거든요. 정수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아직 본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혹시 손님들 드실 떡이나 과일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 주시면 훨씬 정성스럽잖아요. 제가 사는 것보다 낫고요. 정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귀에서 조금 떼었다가 다시 가져다 댔습니다. 떡은 인절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과일은 사과랑 배 위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손님이 한 50명 정도 오니까 넉넉하게 준비해 주세요. 이번 갈등의 동기는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역할 부여였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맡기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정순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능하시죠? 지연이 물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투였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네? 생각해 보신다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살짝 당황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어려우세요? 떡은 사셔도 되고요. 과일만이라도. 생각해 볼게. 정수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단호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연락 주세요. 지연은 어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거절에 가까운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정수는 거절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부탁하면 들어줬고 아들이 원하면 해줬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지연의 부탁을 들으면서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당연시하는 거라는 걸. 정순의 시간과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라는 걸. 나는 왜 늘 당연한 사람이 됐을까? 정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내 생일은 편의점 음료 2병으로 끝나고 남의 환갑잔치 준비는 내가 해야 하는 사람이 됐을까? 언제부터 내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됐을까? 창밖을 보며 정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 아들이 섭섭해할까? 며느리가 서운해할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섭섭하면 안 되나? 내가 서운하면 안 되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참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경계를 그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뒤척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해줘야지와 왜 내가. 그 사이에서 정수는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정수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하기 싫다는 솔직한 감정 사이에서 결국 정수는 결정했습니다. 준비는 하되 예전과는 다르게 하기로. 정수는 시장에 갔습니다. 떡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들어가서 인절미를 주문했을 겁니다. 직접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 섰습니다.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정수는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사과, 배, 포도, 귤. 여러 과일이 있었습니다. 사과 한 상자 주세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몇 개짜리요? 큰 걸로 할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일 기본적인 걸로요. 선물용 포장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사과 1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50명이 먹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순이 할 수 있는 선이었습니다. 포장은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깨끗한 보자기로 상자를 싸고 리본을 묶었습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최소한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건 상대를 무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야. 어머니 준비해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과일 하나 준비했어. 내일 가져다 줄게. 정순이 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떡은요? 떡은 준비 안 했어. 과일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약간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사과 상자를 들고 아들 집에 갔습니다. 도현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상자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무게를 느끼곤 살짝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지연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전부예요. 그래.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야. 지연은 뭔가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도현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엄마 이것만으로도 고마워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안해하고 더 준비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럼 나갈게. 정수는 돌아섰습니다. 환갑잔치 잘하고. 현관문을 나서는 정순의 뒷모습을 도현과 지연은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껴졌습니다. 나도 내 선택을 할 수 있구나. 평생을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았던 정순이 처음으로 자기 선택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정순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더는 당연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경계를 그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여기부터는 할 수 없다는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자존심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환갑 모임 날이 왔습니다. 정수는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쯤 잔치가 한창이겠구나 생각하며 차를 마셨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현에게서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환갑잔치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 큰 케이크, 웃고 있는 사람들. 그 한가운데 지연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현과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정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도현이 먼저 말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지연은 인사만 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정순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제 잔치 때 과일이 부족했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손님들한테 다 못 돌렸어요. 정수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과일이 왜 이것밖에 없냐고. 지연이가 뭐라고 설명을 못하고. 도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탁드릴 때 50명 분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들었지. 그런데 왜? 지연이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도현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정수는 찬장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정순이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아, 지연아, 내 생일 기억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두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네, 기억하죠.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너희가 뭘 가져왔는지 기억하니?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도현과 지연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건강음료 2병. 10분 있다가 갔지. 약속 있다고. 정순이 말했습니다. 그게 내 70번째 생일이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도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운한 게 아니야. 정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내가 너무 오래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괜찮은 척 이해하는 척 하면서.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현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아버지 환갑잔치 얘기 들었어. 제주도 여행, 맞춤 케이크, 레스토랑 통대관. 다 좋아, 부모님 잘 모시는 거 보기 좋더라. 정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다 준비해 드려야 하나? 50명 분량 떡이랑 과일을. 내 생일엔 10분 있다간 너희. 도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 들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정순이 말했습니다. 그냥 이제는 내 마음도 좀 챙기고 싶어서. 지연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혹시 서운하셨어? 도현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운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참으면 알아주겠지 했는데 사람들은 모르더라. 말하지 않으면.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현과 지연은 다녀간 뒤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순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산책을 하고 장을 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통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괜찮다.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해요. 사과는 짧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제 부모님만 챙기고 어머니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생일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줘서 고맙다. 다음 달에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외식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제대로 된 생일 선물도 드리고 싶고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심으로. 며칠 뒤 도현도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도현이 꽃을 내밀었습니다. 늦었지만 정수는 꽃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엄마 제가 정말 모르고 살았어요. 도현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괜찮으신 줄 알았어요. 혼자서도 잘 지내시고 외롭지 않으신 줄 알았고. 내가 나쁜 아들은 아니야. 정순이 말했습니다. 다만 나도 사람이라는 걸, 나도 외롭다는 걸 말을 안 했으니까. 이제라도 말씀해 주세요. 도현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외로우시면 외롭다고, 서운하시면 서운하다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태도는 천천히 변했습니다. 지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안부를 물었고 필요한 게 없는지 물었습니다. 도연은 주말마다 들렀습니다. 바빠도 1시간은 함께 있다 갔습니다. 정수는 완벽한 화해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지연이 예약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왔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요즘은 산책도 하고 그래.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산책 좋죠. 건강에도 좋고. 지연이 웃었습니다. 다음에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그래, 좋지. 정순도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은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압니다. 참는다고 존중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늦게라도 경계를 세우는 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변화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먹한 순간도 있었고 오해가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정수는 오늘도 조용히 창문을 엽니다. 햇빛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변할 수 있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그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정순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셨나요?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정순 씨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가족에게 서운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야지, 내가 참으면 되지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참는 게 어른의 도리라고,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존중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릅니다. 당신이 외로운지 서운한지 힘든지,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70이든 80이든 우리도 사람입니다. 외로울 때는 외롭고 서운할 때는 서운합니다. 그걸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존심입니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의 마음을 말하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고 공감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